새벽 4시 30분. 부산 자갈치 시장에 첫 불이 켜진다. 국밥 끓는 향기가 잠든 시장을 깨운다. 그 진한 향기의 주인은 이강호, 68세. 허리가 조금 굽었지만 여전히 든든한 체격의 국밥집 사장이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모른다. 이 평범해 보이는 노인이 30년 전 바다에서 해적과 밀수업자들을 상대했던 해양경찰 특수수사대 팀장이었다는 것을, 동중국해의 거친 파도 위에서 목숨을 걸고 정의를 지켜왔던 전설적인 수사관이었다는 것을. 강호의 하루는 언제나 같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차가운 찬물에 세수를 하고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로 나간다. 커다란 무쇠솥에 불을 지피고 어제 저녁부터 우려낸 사골 육수에 새로운 뼈를 넣는다. 아이고, 어서 와라. 뜨끈한 거 한 그릇 먹고 가거라. 강호는 새벽부터 나타나는 어부들과 상인들을 맞으며 능숙하게 국밥을 말아준다. 먼저 그릇에 따뜻한 밥을 담고 거기에 뜨겁게 끓인 사골 육수를 부어준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위에 파를 톡톡 뿌리고 김치와 깍두기를 정성스럽게 곁들여 내주는 모습은 그저 평범한 동네 아저씨 그 자체다. 아저씨, 국밥 하나만 주세요. 젊은 어부 민철이가 평소보다 시무룩한 얼굴로 들어선다. 28살의 민철이는 갓 태어난 아기를 둔 신혼어부로 강호의 단골 중 단골이다. 보통이라면 아기 자랑을 늘어놓으며 웃음꽃을 피우는데 오늘은 어딘가 모르게 기가 죽어있다. 왜 그런 얼굴을 하고 있나? 고기라도 못 잡았나? 강호가 평소보다 국물을 더 진하게 부어주며 물어본다. 민철이는 주저하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그게 아니라 어제 최두성이라는 사람이 왔었어요. 보호비를 내래요. 강호의 국자가 살짝 멈춘다. 30년간 바다를 지켜온 직감이 뭔가 위험한 신호를 감지한 것이다. 하지만 금세 아무렇지 않은 듯 국밥을 떠서 건넨다. 보호비? 뭔 보호비? 해산물 운송 유통권을 관리한다면서요. 안 내면 배도 못 대고 고기도 못 팔게 한답니다. 다른 어부들도 다 내고 있대요. 민철이가 국밥을 젓가락으로 젓다가 한숨을 쉰다. 5월 30만 원이에요. 저희 같은 소형어선 어부가 어디서 그런 돈을. 애기 분유값도 빠듯한데. 은영이가 밤새 울었어요. 30만 원? 강호의 목소리에 미세한 변화가 있지만 민철이는 눈치채지 못한다. 네. 안 내면 정말로 부두 사용을 못하게 하나 봐요. 어제 거부한 김 선장님 배가 밤새 타이어 펑크가 5개나 나고 그것도 모자라서 배 밑바닥에 생선 내장을 잔뜩 붙여놨더래요. 강호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인다. 하지만 그의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오래된 전사의 혈관에 다시 피가 끓고 있는 것인지. 민철아, 일단 조심해라. 성급하게 맞서지 말고. 네, 아저씨.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린다. 문풍지가 팔락거리며 차가운 바닷바람이 들어온다. 정장을 입은 남자 서너 명이 들어선다. 맨 앞에 50대 남자가 바로 최두성이다. 번들거리는 머리에는 비싼 헤어젤 냄새가 나고 손목에 금시계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인다. 여기가 그 유명한 국밥집이구만. 사장님. 최두성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정중하지만 그 안에 차가운 위협이 숨어 있다. 강호는 고개를 조아리며 답한다. 일부러 목소리를 떨리게 만든다. 네, 그런데 손님들. 영업시간은 끝났는데요. 하하, 우리는 손님이 아니야. 사업 얘기하러 왔지. 최두성이 의자에 거만하게 앉으며 말한다. 부하들이 가게 곳곳을 둘러보며 값어치를 평가하는 듯한 시선을 보낸다. 자갈치 시장에서 장사하려면 우리하고 얘기해야 해. 해산물 유통, 운송, 보관. 모든 게 우리 손 안에 있거든. 항구 하역 노조까지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강호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다. 보호비야. 월 50만 원만 내면 아무 문제 없이 장사할 수 있어. 어때? 나쁘지 않은 조건이지? 50만 원이요? 강호의 눈이 커진다. 민철이에게는 30만 원을 요구했는데 자신에게는 50만 원이다. 강호는 잠시 침묵한다. 떨리는 손으로 행주를 닦으며 말한다.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밥 한 그릇에 7천 원인데 하루에 팔아봐야 50그릇 정도고. 에이 사장님. 장사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여기 하루에 손님이 100명은 오잖아. 최두성이 일어나 강호에게 다가간다. 그의 향수 냄새가 국밥 냄새와 섞여 역겹다. 일주일 생각해 볼 시간 줄게. 그때까지 답 못 주면 알지? 다음 날부터 강호의 일상은 표면상 변함이 없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손님들을 맞고 웃으며 국밥을 내준다. 하지만 그의 눈은 주변을 관찰하고 있다. 오전 7시 첫 번째 관찰. 시장 입구에 평소에 보지 못했던 남자 둘이 서 있다.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핀다. 오전 9시 두 번째 관찰. 건어물상 앞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린다. 왜 우리가 그런 돈을 내야 하는데요? 시장 질서를 위해서죠. 모두가 내고 있는데 박 사장님만 특별한가요? 강호는 국밥을 젓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인다. 30년 전 해상에서 들었던 협박의 톤과 정확히 일치한다. 민철아, 요즘 어때? 점심시간 민철이가 들어오자 강호가 먼저 말을 건다. 아저씨, 더 심해졌어요. 민철이의 목소리가 절망적이다. 보호비를 50만 원으로 올려달래요. 그동안 못 낸 것까지 합쳐서요. 50만 원으로? 네. 안 내면 정말 배를 못 댈 것 같아요. 부둣가에 최두성 사람들이 24시간 지키고 서 있거든요. 어제 거부한 정 선장님은 밤에 누가 배에 기름을 부었어요. 화재가 날 뻔했다고. 하지만 그날 밤 강호의 움직임은 달랐다.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조용히 가게를 나선 그는 부둣가로 향한다. 달빛 아래 부두는 고요하다. 하지만 강호의 훈련받은 눈에는 여러 가지가 포착된다. 컨테이너 야드 쪽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들, 평소와 다른 불빛의 패턴. 어둠 속에서 강호는 최두성 일당들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다음 날부터 강호의 행동 패턴이 미묘하게 바뀐다. 상인들과 대화하며 최두성 일당의 협박 내용을 녹음하고 밤중에는 그들의 거래 현장을 사진으로 찍는다. 아저씨, 국밥 주세요. 단골 손님인 택시기사 영수씨가 들어온다. 영수씨, 요즘 부두 쪽 사정 어때? 아이고, 말도 마세요. 밤마다 이상한 차들이 와서 뭔가를 싣고 가더라고요. 컨테이너 쪽으로. 강호의 눈이 번뜩인다. 컨테이너? 네, 새벽 2, 3시쯤이면 꼭 와요. 큰 트럭들이. 그런데 이상한 게 경비들이 아무도 못 본 척해요. 그날 밤 강호는 망원경을 들고 컨테이너 야드를 감시한다. 과연 새벽 2시경 수상한 차량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최두성이 있다. 이놈들, 보호비 수금이 전부가 아니구나. 며칠 후 강호는 오래된 폰을 꺼낸다. 김 부장님, 나 강호야. 형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전화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린다. 김정수는 현재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과 부장이다. 정수야, 요즘 자갈치 쪽 상황 어떻게 보고 있나? 아, 그쪽 말씀이시군요. 조폭들이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수사가 어렵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네, 상인들이 무서워서 신고도 못하고. 게다가 일부 경찰 간부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첩보도 있어서요. 경찰 간부들? 네, 김 서장이라는 사람이 최두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정보가. 강호의 눈이 번뜩인다. 그렇다면 내가 좀 도와줄까? 네. 형님이요? 응. 30년 전 솜씨가 남아있는지 한번 써볼까 하네. 하지만 형님, 위험하지 않을까요? 정수야, 30년 전에 우리가 상대했던 해적들 기억나나? 물론 기억하죠. 그때보다 더 악랄한가? 아니요, 형님. 그때가 더 위험했죠. 그럼 됐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테니 너희 쪽에서도 준비해라. 다음으로 관세청 특별수사팀장 출신인 박성민에게 전화한다. 성민아, 나 강호다. 형님, 어떻게? 자갈치 쪽 컨테이너 야드 상황 파악하고 있나? 네,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내가 증거 잡아줄 수 있어. 마지막으로 검찰 수사관 출신 변호사 이진호. 진호야, 나야. 형님, 오랜만입니다. 자갈치 시장 상인들 집단 고발 사건 준비할 수 있나? 물론이죠. 증거만 확보되면 30년 만에 다시 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직접 미끼가 되어야 한다. 일주일이 지났다. 최두성이 약속한 기한이다. 그날 후 예상대로 최두성이 부하들과 함께 국밥집에 나타났다. 사장님, 일주일 다 됐는데? 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한다. 그런 돈이 정말 없습니다. 좀 더 기다려주시면. 아이고, 이 영감아. 장사가 이렇게 안 되나? 최두성이 국밥 그릇을 들어보더니 바닥에 내던진다. 그릇이 바닥에서 깨지며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튄다. 야, 이 가게 압류해버려. 임대료도 밀렸을 거 아냐? 잠깐만요. 제발. 강호가 무릎을 꿇으며 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굴복한 것 같지 않다. 그들이 나간 후 강호는 깨진 그릇을 치우며 혼잣말한다. 증거 하나 더 확보.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다. 민철이가 병원에 실려간 것이다. 아저씨, 민철이가 다쳤어요. 이웃 어부 성태가 헐떡이며 달려온다. 뭐라고? 부두에서 밀어서 바닷물에 빠뜨렸대요. 강호는 앞치마를 벗던지고 병원으로 달려간다. 병원 응급실. 강호가 도착했을 때 민철이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다. 민철아. 아저씨. 제가 바보였어요. 민철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들린다. 무슨 일이었는지 차근차근 말해봐라. 어제 저녁에 배를 정리하고 있는데 최두성 부하들이 와서 마지막 기회다. 내일까지 100만 원 가져와라 그러더라고요. 100만 원?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돈 어디 있냐? 애기 분유값도 없는 데라고 했더니 민철이가 눈물을 흘린다. 그럼 배를 압류하겠다면서 저를 부두 끝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이게 안 내면 당하는 거다 하면서 저를 바다로 밀었어요. 11월 바닷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죽는 줄 알았어요. 울고 있다. 뭔 잘못이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애기는 어떻게 키워요? 그 순간 강호의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른다. 30년 전 바다에서 죄 없는 어민들을 괴롭히는 해적들을 상대하던 그때의 분노가. 아저씨, 이 사람들 경찰하고도 연결돼 있다고. 김 서장한테 전화했으니까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강호는 병실을 나서며 휴대폰을 꺼낸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때가 온 것 같다. 그날 밤 강호는 김정수 부장에게 전화한다. 정수야, 상황이 급해졌어. 무슨 일이세요? 오늘 민철이라는 어부가 바다에 빠뜨려져서 병원에 실려갔어. 뭐라고요? 박성민에게도 연락한다. 성민아, 내일 밤 준비됐나? 네, 형님. 관세청 특수부대까지 대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쪽 증거는 충분합니다. 형님이 보내주신 사진들만으로도 영장 발부에는 문제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진호 변호사. 진호야, 상인들 고발장 준비됐지? 네, 형님. 3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다음날 저녁 10시. 강호는 최두성에게 직접 전화를 건다. 최두성 씨죠? 누구야? 자갈치 국밥집 하는 이강호입니다. 아, 그 영감. 드디어 정신 차렸나? 돈 준비했어? 그게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요. 제안? 내가 나한테 무슨 제안을? 1대1로 만나서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밤 12시에 부두 3번 창고 앞에서. 하하, 이 영감이 뭔 배짱이야? 좋아, 가서 무릎 꿇고 빌어라. 그럼 오늘 밤 12시에. 알겠다. 근데 영감, 장난치면 가만 안 둬. 강호는 작은 송신기를 셔츠 안쪽에 숨기고 주머니에는 최두성의 범죄 증거가 담긴 사진들을 넣는다. 시계를 본다. 1시간 30분 후면 30년 만에 마지막 작전이 시작된다. 밤 12시. 부두는 적막하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11월 바람과 함께 파도 소리가 으스스하게 들려온다. 최두성이 부하 7명과 함께 나타난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들은 마치 장례식에 온 사람들 같다. 어디 있어, 이 영감? 그의 목소리가 적막한 부두에 울려 퍼진다. 어둠 속에서 강호가 나타난다. 여전히 허리를 굽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최두성 씨,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야, 이 늙은이가. 여기까지 와서 또 구걸이야? 최두성이 강호에게 다가가며 비웃는다. 부하들이 강호를 둘러싸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한다.
민철이는 왜 다치게 했습니까? 강호의 목소리에 절실함이 담겨 있다. 그놈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너도 말 안 들으면 똑같이 당해. 자, 이제 돈 얘기하자. 100만 원 어디 있어? 아니다. 이제 200만 원이야. 여기까지 불러낸 수고비까지. 강호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낸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최두성이 봉투를 받아 확인한다. 부하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본다. 그런데, 야, 이거 뭐야? 돈이 아니라 종이잖아. 봉투 안에는 돈이 아니라 사진들이 들어있다. 최두성이 컨테이너에서 수상한 거래를 하는 사진들, 무기를 확인하는 사진들, 경찰과 통화하는 사진들. 최두성, 이거 다 자네 작품이지? 뭐라고? 최두성이 당황한다. 방금까지 구걸하던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다.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듯한 위엄이 담겨 있다. 30년 전 특수수사대에서 이런 놈들 수도 없이 잡아봤어. 강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진다. 방금까지의 두려움과 절망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바다 위의 등대처럼 날카롭고 강렬하다. 자네들이 하는 거 다 알고 있어. 보호비 수금은 겉모습이고 진짜는 무기 밀수와 마약 거래지. 이 미친 영감이 뭔 소리를. 최두성이 당황하며 뒷걸음질 친다. 너 누구야? 정말 누구냐고. 최두성이 소리친다. 이강호 전 해양경찰 특수수사대 팀장. 강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최두성과 부하들이 얼어붙는다. 은퇴한 지 10년 됐지만 아직 정의는 버리지 않았어. 자네들이 무시한 그 늙은 국밥 아저씨가 말이야. 최두성이 부하들에게 소리친다. 야, 이놈 잡아. 바다에 던져버려. 하지만 부하들이 달려들기도 전에 사방에서 강렬한 손전등 불빛이 켜진다. 마치 무대 조명이 일제히 켜지는 것처럼 부두 전체가 환해진다. 해양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관세청 특별수사팀이다. 검찰 수사관이다. 사방에서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나타난다. 방탄복을 착용한 특수부대원들이 최두성 일당을 포위한다. 헬기 소리도 들려오기 시작한다. 최두성과 부하들은 순식간에 포위된다. 강호가 5단에서 소형 송신기를 꺼내며 말한다. 자네들 대화 다 녹음했어. 증거도 충분하고. 김정수 부장이 부하들과 함께 다가와 강호와 악수한다. 형님,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30년 전 솜씨 그대로시네요. 고생했네, 정수야. 박성민 관세청 팀장도 다가온다. 형님이 알려주신 컨테이너에서 무기와 마약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무기징역감이죠. 그래? 다행이군. 최두성이 체포되며 소리친다. 이럴 수 없어. 나는 경찰 고위 간부하고 연결돼 있어. 김 서장한테 전화해봐. 강호가 냉소적으로 웃는다. 그 김 서장, 1시간 전에 체포됐어. 자네 전화 통화 기록 다 확인했거든. 뭐라고? 자네들이 주고받은 돈, 편에 제공받은 내용, 수사정보 유출. 다 증거가 있어. 이진호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다가온다. 형님, 자갈치 시장 상인들 300여 명이 집단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액만 30억 원이 넘어요. 내가 은퇴를 했지 정의를 버린 건 아니야. 강호의 마지막 한마디가 차가운 바닷바람을 타고 울려 퍼진다. 다음날 새벽, 자갈치 시장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활기가 돌아왔다. 뉴스에서는 대규모 조직폭력배 검거 소식이 연일 나온다. 부산 자갈치 시장을 6개월간 장악하려 했던 조직폭력배가 전원 검거됐습니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는 전직 해양경찰 특수수사대 팀장 출신이 직접 위장수사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호는 여느 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밥을 끓인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손님이 훨씬 많다. 아저씨가 그 사람이었다면서요? 정말 해양경찰이었어요? 대단하세요, 정말. 국밥도 잘 끓이시고 나쁜 놈들도 잡으시고. 상인들이 몰려와 환호한다. 강호는 쑥스러워하며 국밥을 내준다. 에이, 그냥 국밥이나 드세요. 시켰습니다. 아저씨, 어제 뉴스 봤어요. 내가 은퇴를 했지 정의를 버린 건 아니다. 이 말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 그런 말 했었나? 강호가 머리를 극적인다. 형님,
최두성 일당 전원 구속 기소됐습니다. 무기징역에서 15년까지. 정말 시원하네요. 그리고 김 서장도 뇌물수수, 직권남용으로 구속됐고요. 동료들이 돌아간 후 강호는 혼자 가게를 정리한다. 일주일 후 평범한 오후, 강호는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아저씨, 그때 정말 무섭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당할 수도 있었잖아요. 젊은 대학생 손님이 묻는다. 강호가 국자로 육수를 젓가락하며 대답한다. 무섭긴 뭐가 무서워. 정의가 두려워할 게 뭐 있겠나. 그래도 혼자서 그런 위험한 일을. 혼자가 아니었어.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지. 강호가 주방을 둘러본다. 이 시장의 모든 상인들, 어부들, 그리고 30년 전 동료들까지 모두가 함께한 일이야. 그래도 아저씨가 시작하지 않았으면 시작은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 민철이 같은 젊은 친구들이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 야, 너 국밥이 왜 따뜻한 줄 아나? 강호가 갑자기 주제를 바꾼다. 네? 갓 끓여서요? 그게 아니야. 오래 끓여서 그런 거야. 강호가 냄비 뚜껑을 열어 보인다. 뽀글뽀글 끓고 있는 진한 육수가 김을 내뿜는다. 이 국물 봐라. 이게 하루 이틀 끓인다고 이런 맛이 나나? 최소 일주일은 우려내야 이런 깊은 맛이 나는 거야.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뼈를 우리고 또 우리고 불도 조절하고 거품도 걷어내고 정성스럽게 오랫동안 끓여야 진짜 맛있는 국물이 되는 거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돼. 오래 참고 끓여야 진짜 힘이 나오는 거야. 젊은 손님이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데 참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때로는 맞서야 할 때도 있지. 맞서요? 그래. 나쁜 놈들한테는 참는 게 미덕이 아니야. 정의롭게 맞서는 게 진짜 용기지. 세상에는 나쁜 놈들이 항상 있을 거야. 하지만 그때마다 누군가는 나서야 해. 그게 어른의 의무지. 의무요? 그래. 젊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게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야. 그냥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거든. 중요한 건 일상이야.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일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런 게 진짜 영웅이지. 손님들이 조용히 국밥을 먹으며 강호의 말을 곱씹는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며 강호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부산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하고 저 멀리 등대의 불빛이 반짝인다. 30년 만에 제대로 된 일 하나 했네. 주머니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편다. 거기에는 그의 신념이 적혀 있다. 바다는 항상 정의로우며 바다를 지키는 사람도 그래야 한다. 그 밑에 새로운 글을 적는다. 국밥도 마찬가지다. 진심으로 끓인 국밥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 그리고 때로는 정의를 위한 힘이 되기도 수첩을 덮고 가게 안으로 들어간다. 내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4시에 일어나 국밥을 끓일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정의의 편에 설 것이다. 부산 자갈치 시장의 국밥 아저씨 이강호.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난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다. 바다처럼 깊고 국밥처럼 따뜻하고 정의처럼 뜨거운 한 남자의 이야기.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안다. 이 평범해 보이는 국밥 아저씨가 사실은 부산 포구의 진짜 수호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국밥 한 그릇에는 30년간 바다를 지켜온 정의와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